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흐름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찍어준 테마주, 저 PBR죠. 우리가 광풍이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이제 빠이빠이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반도체 이야기 드릴 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실체는 있으나 실적이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싹 불고 나면 쭉 눌리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쪽 좀 바라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수주 현황이 있는 것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분야도 이제부터는 저점으로 싹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뭐 내려갈 부분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정상 밸류에이션까지 온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저 PBR죠. 너무 내용만 있잖아요. 그리고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무슨 세상이 뭐 크게 변합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차익 매물 나오고 나서 다시 잡으면 되는데 이걸 흐름 잘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한다고 해도 있잖아요. 오는 파도를 잘 이렇게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자빠질 때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런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높은 구간에만 매수 안 하면 괜찮은 부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저 PBR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나 절대 그거는 아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했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저 PBR주 1년에 한 번씩 투자하는 거 연초에 한 번씩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잡고 있던 분들이 요번에 수익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지 뒤따라서 사는 것들은 트레이딩 잘하는 분들인데 자 제가 보면 일반인들 직장인들 이런 거 쉽지 않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좀 리포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발 수익 실현 좀 하세요. 자 오늘만 봐도 말입니다. 차익 매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금요일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30% 올랐어요. 그러면 자의 매물 적어도 15% 이상 깔아 뭉개야지만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들이죠. 뭐요? 수익 좋은 것들. 앞으로 뭡니까? 1분기 전망치가 좋은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잡겠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래서 일단 그쪽 부분은 접어치시고 지금 다시 제가 최근에 리포트 드렸던 것 중에 조정이 오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익 QNC, 현대오토에버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뭐 리노구어,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어. 워낙 뭐 요즘 그 뭐니까 온 디바이스 AI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서 이야기 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리포트 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매수를 좀 잡아가도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를 갖다 리프레시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를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코치 가격 인상이 기본 모멘텀이라고 그랬고 북미 매출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미 매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부터 이제 실적 반영될 건데 너무 저기에 저거는 첫 번째 여기 주가가 급등한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코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 그걸로다가 그냥 바람 불듯이 확 테마로 돌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 게 극히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즉 221과 121 이동평균선 이 자리 구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항상 양봉은 일단 떴는데 약한 양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한번 트렌드 보시면서 슬슬 분할 매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는 거니까 121과 222 이동평균선, 222 이동평균선을 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균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평균 밸류에이션 구간보다 조금 더 내려갈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런 경우는 QOQ 대비 실적이 빠질 때. 자, 그런데 요 동업종은 3분기 예상 실적 괜찮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222도 평균선 아랫도 아니라 그 정도에서 잡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리포트 드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좀 잘 유심히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 뭐 조정 잘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평균적으로 10% 정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21 이동평균선 이 기울기에 따라서 가는 것들이고 과거부터 그냥 222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가는 경우는 전방업체가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법안입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법규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최소 ADAS가 무조건 장착된 차량을 갖다가 의무로 보급을 해야 되는 법안까지 출연될 정도로다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222도표에서 아래땅에서 잡아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그널 좋고 어제부터 괜찮게 시그널 들어왔으니까 이건 잡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윗단은 높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리포트 드렸던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 잘 즐겨 보시는 쪽으로 하는데, 현대 오토모빌의 수익성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수익률이겠죠. 주가에 대한 수익률. 사실 이 현대 오토모빌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 이게 이 종목이 있죠. 이쪽에 대장주니까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거라서 항상 그 견본 모델이 있는 것처럼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바이오에 예를 들면 모델 하우스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델 하우스 그 뒷단에 따라오는 녀석들을 쭉 보는 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뒤따라오는 녀석들 보는 거 이렇게 모델 하우스들 개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표현이 맞았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무겁게 머리를 보지 말고요. 자, 그리고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맞겠죠. 저는 좀 사랑스럽게 보는 녀석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레이더 시스템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3분기부터인데요. 이게 앞으로 성장성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부침이 좀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여기 한번 잡아줬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 구간부터는 조금 우리가 분할 매수 들어가 주는 구간, 분할 매수하는 법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일보다 높은 구간에 존재할 때 시간 내에서 매수 잡아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왜 장중에 매수합니까? 오늘 종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우리 직장인, 일반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분할 매수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것도 조금 뭐 글쎄요. 인기가 시큰둥할 땐 말입니다. 오히려 좀 5시 반 정도 됐을 때가 가장 뭐 나름 그래도 좋습니다. 4시부터 4시 30분은 주가가 많이 오른 날 페이크가 나타날 경우도 간혹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의 자율주행 뭐 넥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달리고 있을 때 그냥 같이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닥 그렇게 저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25년? 2000, 그 정도 돼야지 조금 아마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개발 프로젝트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 볼 수 있는 거 항상 텔레칩스를 같이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택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좀 그런 거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그 진행되는 과정에 요즘 노트북 광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도 온 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그 디램 쪽이 LPCAMM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새롭게 또 그 얇게 만들어 좀 더 노트북도 얇아지고요. 성능도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데 LPCAMM2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그쪽 분야 생산에 참여가 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할 때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쪽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라서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0에 2평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해보다 나쁩니까? 좋습니까? 지난해보다는 무조건 좋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래 구간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말입니다. 더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쫄지 마시고 그냥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리 잘 잡았다 그래서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페이크가 걸려버리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제가 리포트 드릴 때 자리 잘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날입니다. 자, 그런데, 뭐, 매수를 한 번 잡았다고 치더라도, 그다음부터 매수할 구간은 한 번도 없고, 오늘 정도 종가 매수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평균 매수 단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그 여러분을 갖다 매일같이 매수하신 분은 절대로 말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실체가 없다. 실적을 나와야 된다. 이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수익 실현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자, 그래서 손절가는 항상 만들어 가는 거. 중간에 잡을 때 손절가 잡고 가는 거고, 222동, 실적 예상치 포워드가에서 좁을 때는 222동평은 아래에서 잡아주는 그런 거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예, 코리아 서킷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LPCAMM, 이렇게 노트북이 얇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관련이 있는 거, 온디바이스 AI, 뭐, FCSP, 핸드폰이니까 핸드폰 잘 팔리잖아요. 그때 코리아 서킷가 상당히 FCSP,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잘 팔리고 잘 나가면 코리아 서킷은 분명하게 되게 괜찮을 거예요. 거기다가 모바일 기계, 이제 PC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 LPCAMM2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하면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수혜를 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급등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뭘로 올라간 겁니까?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올라간 거. 아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 다시 내려왔는데 220의 이동평균선 이 자리 잡아주는 거 나쁜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나쁠 것 같아요? 여기 매크로도 안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디바이스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밑에서 위로 치고 한 번 올라가면 이 상단은 모르죠. 근데 어떤 눌리는 건 당연하겠죠. 상당히 높은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구간에서 잡히고 121, 221 겹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이 자리 무너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크게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거의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이쪽 관련된 게 쭉 급락했다가 반등치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 높이가 좀 더 여기보다 높으면 확실히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놈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잡고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제주 반도체 이야기하고 어버브 반도체 그쪽 분야도 좀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포인트 존재. 트레이딩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쪽 관련된 부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CXL 관련 분들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눌림 정도. 근데 작은 종목을 거래하고 좀 가벼운 종목들을 거래하는 건 그만큼 움직임의 폭이 다이나믹하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정보를 갖다가 자꾸 리포트 드리면 큰일 터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못 따라오거든요. 직장인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쵸? 하루에 정하는 가격 보고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적정하게 뭡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도 가능하고 미래를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트레이딩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하면서 방송도 찍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간에 우리 뭡니까? 놓고 하는 기간이 시간 동안 뭐 합니까? 그 지금 단기 트레이딩하고 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영상도 찍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하는 업무량이 엄청나습니다. 아마 직장인들보다 제가 업무량이 더 많을걸요. 자,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주말입니다. 머리를 리프레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딴 놈이 오르면 다른 테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지금 어때요? 2차 전지 분야 중에서 소재에 관련된 장비주 관련된 건 북미 계속 납품해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그거잖아요. 북미에 있는 공장 그 AMPC 그죠? 세제 혜택 보고 다 하려고 그러면 아니 공장 부지 다 매입하고 건물 다 전환돼 빨리 공장 가동 안 시키면 이거 AMPC 받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번 정치적 문제 때 트럼프가 돼서 이거 문제 있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못 받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가동시켜서 올해 수익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서두를 겁니다. 그거 바람 부는 관계. 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2분기와 3분기 요 사이에 그 이슈를 띄우지 않으면 그럼 2차 전지주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서 이렇게 끌고 내려가가지고 완전하게 예를 들면 그 맛을 보냈냐? 아니죠. 기관도 마이너스예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마이너스고요. 근데 사고 있더라고, 조금씩. 자, 그걸 보면 그런 냄새를 갖다 우리가 좀 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고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도 좀 받아서 제가 2차전지 소재주 관련된 것들 조금 리포트 드리고 장비주 관련된 것도 조금 리포트 드리고 있는 거 당장 급하게 보지 마세요. 뭐 작년처럼 2차전지가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좀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요, 너무 낮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짜리가 만 원 됐잖아. 이게 2만 원 되는 건 되게 쉬워. 그 점은 생각해서 5만 원은 절대 안 가겠지. 예, 그런 것들 좀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했다가 눌리고 상승했다 눌리고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 올해 2024년도 지금 전반기에는요, 대부분 221평 아래쪽에 위치하는 그 근방이면 분할 매수 잘 잡아서 다시 위로 칠 때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한번 다음번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좋은 것들은 121평이고요. 그 다음번은요, 21평 이렇게 가다 거기서 마무리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것들로 대략 시나리오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려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습니까? 머니케어 뉴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주말 리뷰 회원 전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1월 달까지는 그래도 반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뭐 거래하고 이러는데 리포트 내용하고 좀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해 나가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절대 이런 리뷰 영상이나 또 우리가 포인트 영상 이런 것들은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2월이 됐잖아요. 1월 달은 이제 홍보 기간이고요. 2월 달부터는 전문적으로 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생활은요,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큰 수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스터디 없이요, 배움 없이 잘 들지 않는 겁니다. 저도 되게 뭐 사실은 힘들죠. 자, 그런 것들. 또 매일같이 우리가 리포트 하고 영상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 느낌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약을 팔지는 않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